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박사과정 1년차 장인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시그라프 아시아 2018에 발표된 Skills from Video Reinforcement Learning of Physical Skills from Video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말씀하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프레임워크에 속해 있는 각 스테이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익스퍼리먼트와 리저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티베이션은 모션 캡처는 유용하고 리얼리스틱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단점도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물들을 모캡을 하려면 그 동물들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비쌀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번에 체리니가 디노이징 논문에서 발표했다시피 그 마커들의 포지션이 노이즈가 많이 껴서 그것을 일일이 수작업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멀리 하라니까. 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모캡을 하는 게 아니라 비디오에서 비디오에서 이렇게 모션을 뽑아내면 어떨까라는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데에는 굉장히 많은 모션들이 있고 이걸 데이터셋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션들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리얼타임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겠다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입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스테이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즈 에스티메이션 스테이지가 있고, 두 번째 모션 리컨스트럭션 스테이지가 있고, 세 번째 모션 이미테이션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각 스테이지별로 살펴보자면 먼저 포즈 에스티메이션 스테이지에서는 각 그 비디오의 각 프레임으로부터 그 모션을 뽑아낸 것이 있습니다. 크게 2D 에스티메이터와 3D 에스티메이터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모션 리컨스트럭션 스테이지에서는 앞에서 구한 그 에스티메이터의 아웃풋을 잘 이어 붙여서 자연스러운 모션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리컨스트럭션 스테이지의 목표입니다. 중간에서 보이시는 게 그 리컨스트럭션 스테이지를 거치지 않고 나서 그 자연스럽지 않은 모션이 생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레퍼런스 모션을 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캐릭터에 리타겟팅 시켜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게 레퍼런스 모션이고 세 번째 게 캐릭터에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시그라프 2018에 등재됐던 딥미믹이라는 논문을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자 제이슨 팽은 이 논문의 저자인데 사실 시그라프 2018 딥미믹의 논문을 사용했었고 거기서 이제 다음 바로 열린 시그라프 아시아에서 이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저자가 딥미믹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모캡해서 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비디오로부터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시그라프 아시아에서 발표할 테니까 시그라프 아시아에 놀러 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이슨 팽은 사실 딥 아래를 모션에 적용시킨 선구주자 같은 사람인데요. 반대로 그 딥 아래를 제이슨 팽이 사용했다면 거꾸로 그냥 일반 러닝을 사용한 저자가 그 저번에 체리니가 발표했었던 다니엘 홀든이 되겠습니다. 참 많은 논문을 발표했었죠. 아마 석사 때부터 발표를 쭉 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박사 3, 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포즈 에스티메이션 스테이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에 클립들이 들어와 있을 때 3D 에스티메이터는 위에서 두 번째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3D 에스티메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2D 에스티메이터는 아래에서 두 번째와 같이 2D 조인트들의 로케이션을 뽑아내게 됩니다. 3D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는 그 포즈들의 조인트 로컬 로테이션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네트워크가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어드버시얼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 네트워크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거는 CVPR 2018의 End of Recovery of Human Shape and Pose라는 논문에서 사용된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인코더, 디코더가 있고 인코더 부분에서 포즈, 그 캐릭터의 포즈, 쉐이프를 뽑아내고 카메라까지 정보를 뽑아내서 메쉬 구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해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가 뭔지 한번 알아봤는데 보통 뉴럴 네트워크는 어디를 보고 학습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위클리 슈퍼바이즈라는 것의 의미는 그 학습 과정에서 알려지지 않는 사물의 위치까지 알려주면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면서 그 어떻게 보면 어텐션 네트워크와 같은 거죠. 어디를 집중해서 학습했는지를 알려주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이때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셋으로만 그 스테이지를 진행하면 러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기법이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인데요. 기존의 방법은 사람이 백덤블링을 한다던가 이럴 때 바디의 오리엔테이션이 꼭 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볼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셋은 보통 우리가 바디 오리엔테이션이 위쪽이기 때문에 데이터셋과 시험하고자 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돌려가면서 유니폼하게 돌려가면서 데이터셋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데이터 아규멘테이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션 리컨스트럭션 스테이지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겠어요. 네, 모션 리컨스트럭션 스테이지에서는 문제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그 모션이 이렇게 떨림이 있다던가 갑자기 큰 체인지가 있는 것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중앙에서 보시면 이렇게 계속 떨림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갑자기 서든 체인지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해결하고자 모션 리컨스트럭션 스테이지에서는 템포럴 컨시스턴시를 높이고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러닝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로스 펑션을 가지고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가 학습이 되는데요. 이 로스 펑션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2D 컨시스턴시 로스, 두 번째 3D 컨시스턴시 로스, 세 번째 스무스니스 로스인데요. 각각을 살펴보면 2D 컨시스턴시 로스는 지금 현재 캐릭터의 그 조인트 포지션을 2D로 프로젝션 시켜서 그 둘과의 차이에 대한 로스입니다. 세 번째 컨시스턴시 로스는 그 현재의 캐릭터의 조인트 로케이션과 레퍼런스 앞에 에스티메이션에서 나온 조인트 로케이션의 차이에 대한 로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무스니스 로스는 이제 두 인접한 프레임 간에 서로 변화하는 양이 적어지도록 하는 로스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모션 이미테이션 스테이지입니다. 네트워크는 이와 같고요. 캐릭터가 그 스킬을 비디오에서 나온 스킬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는 스테이지입니다. 이때 인풋은 캐릭터의 스테이트, 여기선 조인트 앵글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떤 레퍼런스 모션에 대한 골이 들어갑니다. 이 골 또한 조인트의 앵글이 됩니다. 이때 아웃풋은 디자이어 앵글이 나옵니다. 조인트의 디자이어 앵글이 나옵니다. 이때 사용된 방법은 프록시머시 펄리시 옵티마이제이션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리워드 펑션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포즈 리워드, 두 번째 벨로시티 리워드, 세 번째 엔드 이펙트 리워드, 네 번째 센터 오브 매스 페널티 리워드입니다. 첫 번째 포즈 리워드는 캐릭터의 포즈와 레퍼런스 모션의 포즈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벨로시티 리워드는 조인트 앵글의 차이를 똑같은 것의 조인트 리워드 차이를 의미하고, 세 번째 엔드 이펙터 리워드는 엔드 이펙터의 팔과 다리의 위치에 대한
차이의 리워드입니다. 네 번째로 센터 오브 매스는 그 레퍼런스 모션과 캐릭터 모션의 센터 오브 매스가 크게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리워드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이니셜 스테이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캐릭터가 백 덤블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 레퍼런스 모션이 회색으로 나타나고 되고 캐릭터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문제는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랜덤 익스플로레이션을 통해서 트레젝토리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스테이트와 골 앵글이 인풋으로 들어가는 때 디자이어 앵글이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스테이트에 대한 인풋이 있기 때문에 이 이니셜 스테이트를 잘 정해줘야지 트레젝토리를 잘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기존의 방법이 첫 번째 그림 픽스드 이니셜 스테이트인데 첫 번째에서만 이니셜 스테이트를 고정시켜 놨을 때는 잘못된 이니셜 스테이트로 갔을 때 학습률이 너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레퍼런스 스테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서는 그 시작 이니셜 스테이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첫 번째는 발이 뜰 때라던가 발이 중간에서 공중에서 내려올 때 혹은 짝치할 때 이렇게 이니셜 스테이트를 바꿔가면서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임의로 이니셜 스테이트를 정해주게 되는데요. 이때까지 이 레퍼런스 스테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까지는 딥미밍에서 사용된 방법이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저자가 어댑티브 스테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네트워크를 하나 더 줘서 이니셜 스테이트를 결정하자는 겁니다. 학습이 잘 되게 하는 이니셜 스테이트를 결정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결국 네트워크가 여러 개 들어가면서 코오퍼레이티브 멀티 에이전트 리인포스먼트 러닝이 됩니다. 그게 RL 네트워크는 두 개가 있는데 모션을 컨트롤하는 네트워크와 이니셜 스테이트를 결정해주는 세컨드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와 같은데 크게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개만 보면 되고 이렇게 세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드밴티지 리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밸류 펑션이 필요하고 밸류 펑션에 대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폴리시 캐릭터를 컨트롤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하고 세 번째 이니셜 스테이트를 정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어드밴티지 펑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밸류 펑션이 필요합니다. 어드밴티지 펑션이라는 게 저도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익스퍼리먼트와 리절트입니다. 왼쪽 차트에서 저 값이 의미하는 것은 리워드를 의미합니다. 평균 리워드를 의미합니다. 픽스드 스테이트를 사용한 것과 픽스드 스테이트, 레퍼런스 스테이트, 어댑티브 스테이트를 사용한 것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 어댑티브 스테이트를 사용한 것이 리워드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X축이 트레이닝에 사용된 샘플이고 Y축이 리턴입니다. 결국 적은 샘플을 사용하면서 하이 리턴을 받으면 가장 좋은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즉 초록색 ASI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좋은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 비교를 하는데 모션 리컨스트럭션 스테이지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리워드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게 되고 ASI와 모션 리컨스트럭션을 사용한 것이 가장 큰 리워드를 보였습니다. 아래 그림도 마찬가지로 먼저 가파르게 나타난 것이 가장 좋은 학습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이 논문은 비디오에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이용하고 그
그거를 캐릭터의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적용해서 시뮬레이션한 것을 가장 큰 컨트리뷰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모션 리컨스트럭션 메소드를 사용했었고 또 어댑티브 이니셜라이즈를 통해서 학습률을 높인 것을 이 논문의 장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